파라핀 모레트의 결정 구조와 그다음에 상이 분리되는 것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느냐 같은 얘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션이 기기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얘기를 시작하면서 발표하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를 저희가 응용으로 입은 연구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파라핀 모레큘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파라핀 모레큘을 매트믹스 아니면 소련 상태에서 서로 녹여가지고 결정을 형성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결정이 형성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 공작하시는 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보면 결정을 형성할 때 너네가 형성을 해서 결정이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라핀 C30짜리에 파라핀 모레큘하고 C가 40개짜리에 파라핀 모레큘 두 개를 섞기 전에는 이게 자체적으로 결정을 만들면은 얘네들만 이렇게 나란히 만들어져서 라멜을 형성을 해서 결정을 만들 거고 얘네들은 자기들대로 라멜을 이렇게 형성을 할 텐데 이 두 가지 섞으면 이라서 섞으면은 가정해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가정하는 가수가 길게 긴 것하고 짧은 것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들어서 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CH2, CH2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길이만 다를 뿐이지 결정의 구조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형성해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완전히 일어나가지고서 긴 것과 작은 게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 그 같은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주로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그 현상을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는 분자의 진동운동, 햇반 사이의 거리가 변화하는 것 같은 진동운동을 살펴봄으로써 분자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공방 방법인데 인프라레드 스펙트럼과 그다음에 라만 스펙트로메터 두 가지를 이용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이브레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라만과 아이를 합쳐서 우리가 바이브레이셔널 진동운동을 이용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흔한 파라핀의 폴리머의 형태가 폴리에틸렌이겠죠. 폴리에틸렌의 스펙트럼을 아이언과 라만을 써서 찍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스펙트럼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샘플을 똑같은 진동운동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장비지만은 아이언은 이쪽에서 들여다본다고 라만은 반대쪽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서로 들여다보는 방향이 달라서 우리가 얻어내는 데이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폴리에틸렌을 찍었을 때 라만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주고 아이언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주고 스펙트로스코피를 공부를 하면 기울은 분자에 인보전 센터가 있으면 라마에서 나오는 건 아이에서 안 나오고 아이에서 나오는 건 라마에서 피크로 안 나오고 이런 뮤추얼 익스클루전 룰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아이하고 라마는 같은 진동운동을 들여다보는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프루에서 얻어내는 게 전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걸 설명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파라핀 모레큘의 특성을 또 잠깐 똑같게 얘기를 드리면은 체인의 길이가 짧은 것 같은 파라핀 모레큘의 경우 가장 안정한 구조가 보통 옷으로 옮기게 결정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결정 구조가 변화해가지고 솔리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나죠. 헥사곤날의 결정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게 완전히 액체 상태, 멜트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여하튼 솔리드와 솔리드 상태의 트랜지션에서 DS 데이터, 피크가 나오게 됩니다. 체인지가 이루어지면은 여하튼 솔리드 트랜지션이 멜팅 포인트에 가깝게 가고, 더 이루어지면 이 멜팅 포인트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이
파라핀 몰레큘이 오스로빅일 때의 구조와 헥사고날일 때의 구조, 그 다음에 결정이 아닌 랩 상태의 구조를 분명하게 분리해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스펙트럼은 이 C36짜리의 파라핀 몰레큘을 가지고 오스로빅, 그냥 보통 뭐 결정의 구조죠. 일반적인 결정의 구조, 헥사고날의 구조, 랩 상태의 구조의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가 오스로빅이죠. 72도가 낮은, 트랜지션보다 낮은 오스로빅. 이거는 헥사고날의 결정. 두 개는 좀 고치 상태 결정입니다. 이거는 X 상태인 X 상태. 그래서 IR의 경우에 가장 하이 프리퀀시의 CH 스트레칭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체인의 컨포메이션의 체인의 컨포메이션에 따라서 고체 상태니까 플라나지르제로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플라나지르제 구조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피트들이 쉽답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정구조에 관한 인포메이션은 1400, 한 60, 70에서 나오는 CH2의 밴딩 모드를 들여다봤을 때, 오스로빅에서는 CH2 밴딩 피트가 두 개를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데, 헥사고날 때는 하나로 합쳐지고, 밴드 상태는 브로드로 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720 정도에서 나오는 CH2 와킹 같은 피트도 마찬가지로 오스로빅에서는 이와 같이 스플리팅이 된다고 그러죠. 크리스탈 필 스플리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얘는 이유는 오스로빅의 결정 구조와 헥사고날의 결정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오스로빅의 경우에는 유니셀 하나에 이 체인을 수직으로 내려다 본 거죠. 유니셀 하나에 두 개의 체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과 이 체인이 똑같이 CH2 밴딩 모드 걸 때 서로 인터액션이 일어나서 피트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로빅의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피트가 CH2의 밴딩이나 와킹의 피트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트라이클린이나 아까 얘기했던 헥사고날의 경우에는 결정구조가 다르고 트라이클린의 경우에는 체인의 경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 스플리팅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 들여다보면은 이 결정구조가 뭐가 돼 있고 이런 건 안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랩 상태가 되면은 결정이 우승하지 않았으니까 와도 피트가 안 나타날 거고. 저희가 지금 이하는 크리스탈 필드 스플리팅이 일어나는 CH2 밴딩에서 어떤 걸 들여다보고자 했냐면은 여기 있는 오스로빅의 결정구조를 형성을 했을 때 체인을 만약에 CH2로 되는 파라핀만 쓰는 게 아니라 C36을 CH2 아니라 C36이 CD2로 되어 있는 뉴트레이트 밴드와 같은 샘플을 쓰게 되면 CH2 밴딩 피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100 정도로 쉽게서 나타납니다. CD2의 밴딩 피크는. 만약에 C36 H74를 50%, 그 다음에 C36 D74를 50% 섞어서 두 가지를 믹스를 해가지고서 결정을 만들면 여러 가지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뉴트레이트와 포트네이트가 서로 같이 공정하게 되면은 이거는 밴딩이 여기서 나오고 이거는 피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커플링이 안 돼서 여기는 피가 사라집니다. 그와 같은 걸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의 그래서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명제가 뭐였냐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인을 가진 파라핀 몰레큘이 섞였을 때 이게 과연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결정을 형성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섞여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섞인다고 그러면 저희가 뉴트레이트 샘플 하나 쓰고 하나 포트네이트 샘플을 쓴다고 그러면은 뉴트레이트와 포트네이트 쓴다고 그러면은 방금 얘기 드렸듯이 둘이 서로 섞인다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서로 섞여가지고서 여기서 나타나는 피, 여기서 존재하는 뉴트레이트와 여기서 포트네이트가 서로 섞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피크 스플리팅이 없어집니다. 둘이 안 섞인다 그러면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이쪽에 모여있고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모여있다면 여기 스플리팅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스플리팅이 존재합니다. 그 같은 걸 가지고서 이게 섞였는가 안 섞였는가 같은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한테 시험을 해보면은 저희가 36개짜리와 46개, 36개짜리와 30개 서로 쉐입이나 조금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해보면은 이 10개 정도 되면은 분명하게 스플리팅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6개, 46개는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결정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6개와 30개, 36개, 40개 결정에 최인의 길이가 서로 한 4개 정도 6개 정도 차이가 나면 그 같은 스프레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없어졌죠. 무슨 얘기냐면 듀스웨이트 멤버과 프로톤 에이트 멤버, 작은 것과 긴 게 서로 섞여가지고서 결정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 인포메이션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포메이션은 IR에서만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라만에서도 마찬가지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라만에서도 작은 것과 긴 거를 섞었을 때 아까하고 똑같은 듀스웨이트와 프로톤 에이트 여기 1417에서 나오는 이 피크가 1417에서 나오는 피크가 바로 오스로빅의 결정을 받았을 때 라만에서 나오는 특성 피크입니다. 이 피크는 IR에서 나오는 피크가 오스로빅의 스플리팅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개, 46개 때 이 두 개가 다 똑같이 공부할 수 있지만 스플리팅이 됐다는 거는 둘이 섞이지 않았다는 소리고 듀스웨이트와 프로톤 에이트가 이거는 이 피크가 거의 없었습니다. 섞였다는 소리가 됐습니다. 라만 데이터입니다. C36의 라만 데이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로 올라가면은 오스로빅에 있던 것 같은 특성 피크가 햇사항달에서는 없어지고 이때까지 계속 플라나질이 되었을 수 없죠. 온도를 더는 매트 상태가 됩니다. 이제 컨포메이션이 플라나질이가 아니라 랜덤하게 되니까 K2니 보시 이런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라만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같은 피크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크가 존재하지 않다가 나타나는 피크를 이게 바로 컨포메이션이 변화한 피크. 이거는 결정의 구조가 변화한 피크죠. 이거는 컨포메이션. 그 다음에 라만에서 하나 더 알아낼 수 있는 과정 인포메이션이 뭐가 있냐면은 롱기튜드 아큐스틱 모드라고 해서 결정의 최인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서 나타나는 피크가 있습니다. 그냥 라만에서만 나타나는 그 같은 진동운동이 뭐인데 이 진동운동의 프리퀀시는 진동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이와 같은 체인이 전부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동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로컬라이즈 된 상태에서 진동운동이 시어 스트레칭이 우리 천치문에서 나타나는 거 보통 알고 있는데요. IR에서 굉장히 강한 빛으로 나타나죠. 이 경우에는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는 것은 C와 산소만 이렇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롱기튜드 아큐스틱 모드는 이 체인에 폴리마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진동운동인데 이 모든 아tom이 체인의 경우는 모든 아tom이 아코디언이 마치 움직이듯이 전부 늘어나고 그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쪽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진동운동을 하는 것 같은 모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서 진동운동이 이 전체 체인이 길어졌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진동운동을 하죠. 이 진동운동의 프리퀀시가, 피크의 위치가 어떤 거에 관계가 있냐면은 체인의 길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M은 이 진동운동의 모드고, 이 상황은 모드고요. 그 다음에 L이 바로 체인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E는 체인의 모듈을 쓰고, 그 다음에 L은 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롱기튜드 아큐스틱 모드는 라만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1417피크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CH2 밴딩 먹을 피크 여기서 나타납니다. 1000, 보통 스펙트럼 얘기할 때 800, 이상 잘 안 내려옵니다. 여기의 피크가 이쪽에 오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롱기튜드 아큐스틱 모드는 지금 이 경우에는 200 정도,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스펙트럼,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 피크의 위치를 알면 그럼 우리가 뭘 알아낼 수가 있는가? 이 경우에 200인데 여기서 피크의 위치가 프리퀀시가 200이라고 여기 집어넣으면 뭐 5도니까 뭐 1, 3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이 체인의 모듈스를 알고 우리가 덴시티를 알면 폴리에스테르나 덴시티나 모듈스를 안다고 우리는 체인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BGSM을 갖다가 롱기튜드 아큐스틱 모드를 측정해서 보기 때문에 그 체인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두 개의
두 개의 파라틴을 서로 섞었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걸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몰레큘의 길이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몰레큘의 길이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결성의 길이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가장 편하게 쓰는 게 이제 스몰 앤 엑스웨이를 씁니다. 스몰 앤 엑스웨이의 로우 피어에 들어서 우리가 보통 라멜라의 두께와 쉐인앤드가 섞여 있는 인터라멜라 밀러까지 이루가 로우 피어들을 할수 있었죠. 만약에 이같이 소준 믹스처 두 개가 만약 섞여 있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IR의 피크가 스플리팅이 안 일어날 거고 와만을 보면은 와만의 피크가 그 오스로비 결정 구조가 안 나타날 거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실험할 때 하나는 뷰트웨이트 하나는 프로트웨이트를 쓸 거니까 섞이면은 완전 피크에 스플리팅이 사라지게 되겠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피크가 와만에서는 여기서 휘어지면 여기까지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와만의 피크는 이 정도 되고 엑스웨이 피크는 이 정도 되고 만약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엑스웨이 피크 와만 피크가 따로따로 하나씩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쉐인의 길이가 23개짜리하고 30개짜리 두 개를 섞어가지고서 와만과 엑스레이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은 엑스레이 데이터를 보면 피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냥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피크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23은 23대로 결정을 정선해서 라멜라를 형성을 하고 있고 30대로 라멜라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피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페이지가 세퍼레이션 된 거죠. 그 결정이.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피크가 C의 23에 해당하는 것 같은 피크고, 이론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같은 피크의 길이와 변두만 하고, 그 다음에 이 피크가 C의 30에 해당하는 피크고, 또 실제로 각각의 샘플을 23만 가지고 엑스레이 찍었을 때 2.68에서 피크가 나오고 30만 가지고 찍었을 때 2.18에서 나옵니다. 그와 같은 데이터는 바로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만의 데이터를 봤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섞여 있지 않을 때는 그렇지 섞여 있지 않을 때는 이쪽에 해당하는 자기들끼리 결정을 작성하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피크에 이거 밑에 있는 거는 따로따로 지을 겁니다. 그 피크에 해당하는 위치에 섞였을 때도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그대로 나타나고 두 가지가 안 섞였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36개짜리와 40개짜리를 갖다가 서로 섞어가지고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피크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1.77에서 나왔는데 이 피크는 36개짜리를 혼자 찍었을 때 1.86 여기서 나오고 40개짜리 혼자 찍었을 때 1.69 그 중간에 위치하는 그 같은 위치에서 피크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램을 본다고 그러면 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36개짜리에 해당하는 것 같은 램의 피크와 40개짜리에 해당하는 램의 피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따로따로 찍었을 때 혼자 믹스해가지고 결정을 만들었을 때 찍은 겁니다. 36개짜리는 제 위치에서 나왔는데 40개짜리는 쉬프트에서 나왔습니다. 높은 프리퀀스로 쉬프트 했으니까 아까 이제 램의 피크는 쉐인의 길이에 반비례한다고 그랬는데 쉐인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크가 이쪽으로 쉬프트하는데 이 경우는 두 가지를 혼자 결정으로 만들었을 때 아니라 두 가지 섞어서 결정으로 만들었을 때 짧은 거는 쉐인의 길이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긴 거는 이쪽으로 옮겼으면 쉐인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형태였죠. 긴 거는 짧은 건 그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길다란 쉐인은 요가 같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서 같은 형태로 두 개가 섞이기 위해서 같은 형태로 스트레이트하게 있는 게 아니라 휘어져 있기 때문에 쉐인의 길이가 램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데이터는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지만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요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돌아가는 건 엑스레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IR의 CH 밴드 스플리팅을 보면 두 가지 섞여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36개짜리와 40개짜리를 치환이 된 걸 섞어가지고서 이렇게 해줬을 때 스플리팅이 안 일어났습니다. 이제 뷰철 스펙과 포트메이트에게 섞였기 때문에 스플리팅이 안 일어났으니까 이런 모델이 아니라 이런 모델이 이 경우에는 나타난 거다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라만의 경우 컨퍼메이션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IR이나 라만의 경우도 거의 컨퍼메이션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픽들이 아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라만의 경우에도 보면은 아까 얘기드렸듯이 추인의 끝에가 이렇게 도시 형태로 스트레이트로 가다가 프라나질적으로 가다가 도시 형태를 이렇게 휘어졌을 때 나타나는 픽들이 혼자했을 때는 C40 하나 했을 때는 전혀 그것이 없다가 45, 36 섞여가지고서 찍었을 때 여기에서 같이 도시, 애들도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 픽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섞여서 만들면 추인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크리스탈의 믹스드라든가 스트럭처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근데 물론 모든 게 다 크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30, 36, 6개 정도 차이 날 경우에는 엑스레이 데이터에서 보시 피가 하나 나왔으면 그가 섞인 거고 그 다음에 라만에서도 피가 쉽게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에는 특히도 픽의 포지션이 원래 픽가 두 개가 나오는데 원래 픽의 위치가 지금 36과 46이 여기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개 중간 정도에서 픽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피는 전혀 스트레이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형태 안에 섞이지 않은 것 같은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얘기드렸듯이 다이버전의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컨포메이션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의 결정 구조를 알 수가 있고 그와 같은 피크들의 잘 정리하는 피크들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면은 방금 얘기드렸듯이 우리가 믹스가 됐을 때 어떠한 결정 구조를 가질까, 어떠한 컨포메이션을 가질까 뿐만 아니라 믹스가 되고 난 다음에도 시간에 따라서 그 피크의 변화들을 살펴보면은 레벨 피크가 쉬프트하는 게 보이고 그럼 체인의 길이가 변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플리팅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이면 두 개가 이렇게 처음에는 섞여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게 점점 분자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스플리팅이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시간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를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변화한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알고리즘화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해서 최근의 기계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나, 어떻게 믹스가 되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라만의 롱지튜드널 모드와 스몰 앵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같은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었으며 그 같은 피크들이 정확하게 스펙트로라이즈가 되어 있으면 그 피크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수기에 따라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